버텨내는 삶. 나는 50대 가장이다. 올해로 54살이 되었고 아내 수정이와 21살 된 아들 준호와 함께 32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누구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지만 요즘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이다. 아파트 관리비, 아들 대학 등록금, 생활비.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끝없이 돌고 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 320만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나는 매일 작아진다. 수정이는 아직 모르는 척하지만 내가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소리를 다 듣고 있을 것이다. 준호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쁜 나이지만 가끔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 표정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 아빠 괜찮아요? 안 써도 돼요. 그럴 때마다 내 가슴 한편이 무너진다. 21살 청년이 친구들과 놀 돈도 편하게 달라고 못하는 상황을 만든 내가 한심하다. 30년 전 갓 결혼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금의 나는 하루하루 버티기에만 급급하다. 회사 동료들은 아직도 모른다. 내가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이유를, 회식 자리에 자주 빠지는 이유를, 새 구두 하나 사는 것도 몇 달을 고민하는 이유를 말이다. 체면이라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하지만 이런 내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친구들은 다들 비슷한 처지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인다. 가족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나는 가장이고 이 집의 기둥이니까.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나는 이미 깨어있다. 요즘 들어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언제부터인가 늘 피곤해 보인다. 턱수염이 성성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수정이가 잠든 목소리로 묻는다. 나는 괜찮다고 좀 더 자라고 말하지만 수정이도 이미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한다. 결혼 20년이 넘으니 서로의 습관을 다 안다. 나는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생각한다. 아침 식탁에 앉으면 수정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이 기다린다.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계란 후라이, 김치, 그리고 어제 반찬.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이 일상이 지금은 고맙고 미안하다. 수정이도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며 가게에 보태려고 애쓰는데 내가 더 벌지 못해서 아내까지 고생시키는 게 죄스럽다. 준호는 아직 안 일어났나? 네, 어제 늦게 들어왔어요. 알바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준호는 대학교 2학년이다.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처음엔 말렸지만 아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허락했다. 하지만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다. 내 친구 중에는 아이 용돈을 한 달에 50만원씩 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준호는 알바를 해야 하는 처지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스마트폰으로 가계부 앱을 확인한다. 이번 달 남은 돈은 23만원. 아직 보름이 더 남았는데 어떻게 버틸까? 카드값도 나가야 하고 휴대폰 요금도 내야 한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 어느새 회사에 도착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업무를 시작하지만 집중이 잘 안된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밖으로 나가지만 나는 도시락을 꺼내 든다. 김대리는 집밥이 맛있나봐요. 맨날 도시락 싸오네. 후배가 농담조로 말하지만 내겐 웃을 일이 아니다. 밖에서 식사 한 번 하면 8,000원에서 만원. 한 달이면 20만원이 넘는다. 그 돈이면 집에서 쌀 한 포 반찬거리도 살 수 있다. 오후에는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가끔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한다. 혹시 카드회사에서 연체 관련 연락은 아닐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톡촉은 아닐까? 다행히 오늘은 그런 전화는 없었다. 퇴근길에도 계산은 계속된다. 지하철비 2,400원, 이번 주 식비 15만원, 주말에 준호가 친구들과 만날 용돈 3만원.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춘다. 집에 도착하면 현관에서부터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난다. 수정이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준호는 방에서 책을 보고 있다.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나는 왠지 이 평범함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못하는 기분이다. 아빠 오셨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와 인사한다. 키가 180cm나 되는 아들을 올려다보면 언제 이렇게 컸나 싶다. 하지만 요즘엔 아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조금 어렵다. 미안함 때문이다. 응, 왔다. 공부하고 있었구나. 네, 내일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는 말에 등록금이 떠오른다. 다음 학기 등록금 480만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까도 생각해봤지만 졸업 후 준호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결국 내가 갚아야 할 돈이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도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다. 수정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내 대답은 짧다. 마음에는 여러가지 걱정이 가득한데 그 걱정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으면서도 나누기가 어렵다. 여보, 요즘 너무 조용하네요.
무슨 일 있어요? 수정이의 눈빛에서 걱정이 보인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으니 내 기분을 다 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할 뿐이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은데 말이다.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이다. 회사 일은 그럭저럭 할 만하다. 문제는 경제적인 압박감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가족들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다. 준호가 갑자기 입을 연다. 아빠, 저 알바 시간 좀 더 늘릴까 해요. 왜? 공부에 지장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시간 여유도 있고 돈도 좀 더 벌고 싶어서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아프다. 21살 나이에 돈 걱정을 하게 만든 게 내 탓이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님이 용돈도 넉넉히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는데 우리 준호는 알바를 해야 하는 처지다. 준호야, 너는 공부만 해. 아빠가 있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미안하고 고맙다. 아들이 이렇게 철이 들어서 다행이면서도 이런 철을 들게 만든 현실이 원망스럽다. 밤에 수정이와 둘만 있을 때도 대화가 예전 같지 않다. 수정이는 마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손님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지만 나는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다. 머릿속엔 온통 계산만 있다. 여보, 저한테 무슨 불만 있어요? 어느 날 밤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소리야? 불만이 뭐가 있어? 요즘 대화도 별로 안 하시고 표정도 안 좋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수정이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걱정에만 빠져서 가족들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으면 수정이도 걱정할 텐데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 수도 없고. 미안해. 요즘 신경이 좀 예민해서. 당신 잘못은 아니야. 그날 밤도 나는 잠들지 못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자꾸만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로울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나는 요즘 그 말을 실감한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나는 섬처럼 혼자 있는 기분이다. 지난주 토요일 대학 동창 몇 명이 만나자고 했다. 5년 만에 모이는 자리였다. 처음엔 가기 싫었다. 술과 안주값 생각하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계속 거절하기도 그래서 나갔다. 강남역 근처 주점에서 만났는데 친구들은 다들 여유로워 보였다. 김형은 자영업으로 성공해서 외제차를 몰고 왔고 이형은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 했다. 박형은 아이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다. 야, 준호는 어떻게 지내냐? 대학교 2학년이야. 열심히 하고 있어. 요즘 대학 등록금이 장난 아니라면서? 1년에 얼마나 들어? 1,000만 원 정도 되나? 어휴, 비싸네. 우리 아들은 내년에 고등학생인데 벌써부터 걱정이야.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점점 위축되었다. 이들에게는 1,000만 원이 그저 비싸다 정도의 문제였지만 나에게는 어떻게 마련할까의 문제였다. 준호 등록금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우리 집사람이 요즘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 레슨비가 만만치 않더라고. 박형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수정이가 마트에서 시급 9,000원을 받으며 일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골프 레슨비 한 번이면 수정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과 비슷할 것이다. 김형은 요즘 어때? 애들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큰 놈은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하고 있고. 취업 걱정 없겠네. 너 인맥이 워낙 넓으니까. 뭘 요즘 취업이 쉽나. 그래도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은 좀 해봐야지. 인맥이라는 말에 나는 또 한 번 움츠러들었다. 나에게는 준호의 취업을 도와줄 만한 인맥이 별로 없다. 회사 동료들도 대부분 나와 비슷한 처지고 특별한 힘이 있는 사람은 없다. 술이 몇 잔 들어가면서 친구들의 대화는 더욱 자유로워졌다. 집값 이야기, 투자 이야기, 아이들 교육비 이야기. 나는 듣기만 했다. 끼어들 말이 없었다. 같은 주제라도 내가 고민하는 차원과 그들이 고민하는 차원이 달랐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조용해? 예전에는 말이 많았는데. 김형이 나를 보며 말했다. 아, 그냥 듣고 있었어. 재미있어서. 요즘 힘든 일 있나? 표정이 안 좋던데.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내 처지를 말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동정어린 시선만 받을 것 같았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고민은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없는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회식 자리에서도 나는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기분이다. 다들 자연스럽게 나누는 이야기들, 주말에 가족과 놀러간 이야기, 아이 학원비 이야기, 새로 산 물건 자랑, 이런 것들을 나는 편하게 할 수 없다. 외로움이 가장 클 때는 밤이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혼자인 것 같다.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도, 위로받을 곳도 없이 그저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